2025년 10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와, 오늘 한국 증시 정말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했죠. 네, 맞아요. 장 초반에는 분위기 정말 좋았잖아요. 그럼요. 삼성전자 실적이 워낙 세게 나오면서 아주 힘차게 출발했는데 음. 근데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소식이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자료, 바로 이 정말 파란만장했던 하루의 증시 마감 브리핑인데요. 이걸 보면서 오늘 시장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도대체 무엇이 시장 방향을 이렇게 확 꺾었는지, 또 어떤 업종이 가장 크게 휘청거렸고 반대로 이런 와중에도 빛을 본 분야는 어디였는지 그 핵심 이유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단순히 정보 전달에 넘어서 이 데이터들이 당신께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그걸 함께 찾아보는 거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죠. 일단 장 초반 분위기 정말 대단했죠.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이게 얼마였죠? 12조 원. 이걸 훌쩍 넘겼어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 예상치를 완전히 뛰어넘었죠. 그렇죠. 이 소식 하나만으로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찍을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대단한 실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주자 삼성전자의 힘을 보여준 거죠. 동시에 뭐랄까 시장 전체에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 불어넣는 듯 했어요. 네. 근데 그 에너지가 오래가질 못했네요. 아쉽게도요. 정말 짧았습니다. 그 뜨겁던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든 소식. 바로 중국 정부가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하겠다 이 발표였죠. 네, 맞습니다. 이게 결정타였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고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그 중국 상무부 발표였는데요. 시장에서는 대체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최근에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겨냥해서 조사에 들어갔잖아요. 그 301조 조사. 아, 네네, 있었죠.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맞대응 성격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뭐 특정 입장을 지지한다기보다는 보도된 내용 중심으로 전달드리는 겁니다. 네,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 제재 발표 시점인데요. 하필 하나오션이 이제 막 미국 시장 진출을 좀 본격화하고 특히 그 선박 유지보수 있잖아요. MRO 사업. 네, MRO. 이걸 막 확장하려고 하던 그 시점에 딱 터진 겁니다. 상당히 좀 민감한 때에 나온 조치라고 볼 수 있죠. 아, 타이밍이 정말 절묘했네요. 그 충격파가 그래서 더 즉각적이고 강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하나오션 주가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5.76%, 그게 빠졌죠. 그리고 같은 그룹의 방산 쪽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무려 마이너스 6.04%나 떨어졌어요. 동반 급락했네요. 그렇죠. 그룹주 전체에 영향이 갔고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업계 전반으로 확 퍼졌죠. 삼성중공업도 마이너스 4.72%, HD현대중공업 마이너스 4.06%. 대형사들도 다 빠졌군요. 네. 그리고 조선기자재 업체인 한화엔진은 더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7.42%. 관련주들이 정말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와, 이게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히 하나오션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뭐랄까 한국의 주요 산업들이 언제든 이런 강대국 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커진 거죠. 네. 그래서 그 여파가 조선 방산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금융, 증권, 바이오 거의 시장 전반으로 다 퍼졌어요. 그래서 결국 코스피가 마이너스 0.63% 내린 3,561.81, 코스닥은 더 많이 빠져서 마이너스 1.46% 하락한 847.96으로 마감했습니다. 근데요. 지수만 보면 뭐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1.4%, 이 정도면 아주 폭락은 아닌 것 같은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료를 좀 더 보니까 떨어진 종목 수가 훨씬 많아요. 코스피에서 564개 하락대 317개 상승. 코스닥은 1150개 하락대 497개 상승이네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수 하락률 자체보다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건 그만큼 시장 전반의 체감 온도는 훨씬 더 차가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일부 대형주가 좀 버텨줬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종목들은 맥을 못 쳤다는 거군요. 그렇죠. 투자자들이 느끼는 그 냉랭함은 지표 숫자보다 훨씬 심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거의 뭐 전업종에 걸쳐서 매도 압력이 거셌다고 볼 수 있죠. 아, 시장 전반이 이렇게 얼어붙었는데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흐름을 완전히 거슬러서 불기둥을 뿜은 분야가 있었어요. 바로 2차 전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플러스 6.94% 올랐고요. 와, 7% 가까이. 네, LNF는 무려 플러스 11.34%. 11%요? 와. 에코프로비엠도 플러스 5.01%. 이건 뭐 시장 분위기랑은 완전히 딴판이었죠. 네, 완전히 역주행했네요. 왜 이렇게 강했을까요? 이게 좀 복합적인데요. 몇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한 것 같아요. 일단 간밤에 미국에서 테슬라 주가가 괜찮았어요. 5.42% 상승했거든요. 아, 테슬라 효과. 네. 일단 그게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두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의 3분기 잠정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이것도 매수세를 자극했죠. 아, 자체 호재도 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약간 기대감인데 만약에 중국이 핵심 광물이나 이런 2차 전지 소재 수출을 통제한다면 그럼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입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계속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는 불안해도 이렇게 확실한 성장 스토리가 있거나 아니면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쪽으로는 돈이 몰리는 모습을 보여준 거네요. 정확합니다. 딱 그걸 보여주는 사례죠. 2차 전지 말고도 또 눈에 띄는 움직임들이 있었죠. 그 양자 컴퓨팅, 이쪽 테마에선 아이윈 플러스가 하루에 플러스 23.51%나 올랐어요. 엄청나네요. 네, 엄청난 상승률이죠. 그리고 네이버가 로보 스타트업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로보스타는 상한가 플러스 29.82%, 현대모백스도 플러스 19.20%, 로봇 AI 쪽도 강했고요. 해운주들도 좀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각각 좀 뚜렷한 모멘텀들이 있었어요.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그 JP모건 체이스가 이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아, JP모건이요? 네. 그러면서 미국 관련주, 대표적으로 아이온큐 같은 주가가 막 급등을 했어요. 그 훈풍이 이제 국내 아이윈 플러스까지 좀 이어진 걸로 보이고요. 로봇 AI는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 투자 소식 같은 그런 개별 기업의 뉴스가 직접적인 상승 동력이 됐죠. 네. 큰 그림을 보면 이런 테마들은 단장의 어떤 거시경제적 충격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좀 더 먼 미래의 성장성,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훨씬 더 크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단기적인 악재에는 상대적으로 좀 둔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 특성이 좀 있는 분야들이죠. 자,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한번 보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랑 개인은 샀는데 기관이 엄청나게 팔았네요. 6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어요. 네, 기관 매도세가 아주 거셌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같이 팔았고요. 기관의 이런 대규모 순매도는 보통 이제 시장 위험을 좀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비중을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렇죠. 특히 이번처럼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딱 터졌을 때는 더더욱 그런 경향이 나타나죠. 중국발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심이 아주 강하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표가 하나 있어요. 네, 어떤 거죠? 이렇게 기관이 막 팔고 시장이 빠지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의 총알,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 있잖아요. 주식 사려고 증권 계좌에 넣어둔 돈. 이게 오히려 전날보다 3,867억 원 늘었어요. 그래서 80조 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은 빠졌는데 대기자금은 늘었다고요? 네. 그리고 또 있어요. 빚내서 투자하는 거, 신용융자 잔고. 이것도 240억 원 늘어서 232조 677억 원이 됐어요. 와, 이건 진짜 의외인데요. 시장 분위기랑 완전 반대 신호잖아요. 잠재적인 매수 대기자금. 그러니까 기회를 엿보는 유동성이 여전히 아주 풍부하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예요. 아,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은 이번 하락을 오히려 싸게 살 기회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번 충격은 좀 단기적일 수 있다. 그러니 이 기회에 좀 좋은 주식을 싸게 담아보자. 이런 심리가 이 숫자에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장의 겉모습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투자자들의 속내를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네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14일 한국 증시. 시작은 삼성전자의 엄청난 실적 발표라는 아주 뜨거운 호재였지만 예기치 못했던 중국의 하나오션 제재 발표라는 돌발 변수가 등장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하락 반전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조선주, 방산주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크게 하락했고 그 여파는 시장 전반으로 확산됐죠. 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 속에서도 이체 전지, 또 양자 컴퓨팅, 로봇 AI 같은 특정 테마들은 각자의 모멘텀을 가지고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오늘 시장의 이런 극적인 반전, 이건 지정학적 사건 하나가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빠르고 또 넓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동시에 아무리 바깥 환경이 좀 불안정해도 확실한 성장 엔진을 가졌거나 또는 개별적인 좋은 소식이 있는 그런 섹터나 기업은 시장과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숲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 나무들의 상태도 꼼꼼히 봐야 한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시장 전체의 큰 흐름, 즉 숲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개별 섹터나 종목이 가진 고유한 동력과 이야기, 그러니까 나무 하나하나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데이터였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정말 단순히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시장의 복잡한 속살을 들여다본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생각해볼 만한 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본 시장의 모습은 외부 충격에는 좀 일시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로 특정 분야가 꿋꿋하게 버텨내는 그런 회복력도 같이 보여줬거든요. 네, 약한 모습과 강한 모습이 공존했네요. 그렇죠. 이처럼 서로 반대되는 두 힘,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아래로 누르는 압력과 미래 성장 테마라는 위로 끌어올리는 동력, 이 둘 사이의 줄다리기가 앞으로 한국 증시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이걸 계속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그 상반된 두 힘의 균형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계속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나올 여러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 또 관련 뉴스들을 쭉 살펴보신다면 시장의 복잡한 움직임 속에서도 당신만의 투자 방향을 잡아나가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장의 중요한 흐름들 저희가 또 잘 짚어드리겠습니다.